안녕하세요. 비트코인만 모으는 청년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96년생 30살 중소기업 생산직 공장에 다니고 있는 월급쟁이 직장인입니다. 2020년도에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빨리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에 아무 공장이나 지원을 해서 졸업 후 한 달 만에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비트코인만 모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미국의 유명한 ETF인 SPY ETF와 QQQ ETF도 사고 미국 우량주들, 미국 배당주들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수량을 늘려보고자 알트코인도 해보고 비트맥스라는 거래소를 통해 마진 거래도 해서 청산당하기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로 미국 ETF도 모았었고 개인 퇴직연금인 IRP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이랑 예적금도 조금씩 했었습니다. 여러가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만 100% 보유 중입니다. 주식은 4년 전에 모두 매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연금저축펀드 해지, IRP 해지, 예적금 주택청약 모두 해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제가 현재 비트코인 외에 다른 것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대출까지 내서 비트코인에 올인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기축 통화의 달러뿐만 아니라 전세계 통화의 가치는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가 휴지 조각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5년, 10년 전에 샀던 물건들이 지금은 같은 돈으로 예전만큼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 대비로 보면 전 세계 통화들은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그대로 은행의 예적금만으로 모아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고 돈이 늘어난다라고 생각들 하지만 실제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돈의 실제 가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인쇄할 수 있는 법정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무한히 인쇄할 수 없습니다.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매력적이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선택했고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금리는 신경 안 쓰고 대출까지 받아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확신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리가 몇 프로인지, 내 월급에서 감당 가능한 금액인지를 파악합니다. 저 또한 제 월급에서 감당 가능한 금액인지를 파악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몇 프로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낮으면 좋겠지만 8% 이하면 그냥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4번의 대출을 받았지만 금리가 4.9%, 7.8%, 7.3%, 6.2%입니다. 이자는 비트코인이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적입니다.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가 있으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2024년도 3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모으는데 무슨 차트, 무슨 지표, 보조 지표 이런 거 잘 모르고 국가들, 기관들, 기업들, 부자들, 개인들도 비트코인을 사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큼의 확실한 지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초년생이어서 시드가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던 2019년도에 비트코인 단어를 처음 들었고 2020년도 3월에 중소기업 공장에 취업해 월급으로 비트코인을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는 시드가 작았기 때문에 월급만으로 비트코인 수량을 빠르게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적립식으로 비트코인을 모으면서 비트코인이 저렴할 때 대출을 받아서 빨리 수량을 늘리고 싶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시드가 작았던 저는 유일한 방법이 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4월에는 기업은행에서 금리 4.6%,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2021년도 9월에는 카카오에서 금리 7.8%에 15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하락장 때 호스에서 금리 7.3%, 2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운이 좋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였고 원화 1억 원을 돌파 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루한 행보를 보였고 이때 많은 개미들이 못 버티고 팔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2024년 9월 4일에는 비트코인이 7,600만원까지 하락하면서 저는 이건 진짜 저점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농협에서 금리 6.2%에 7,900만원의 대출을 또 다시 받게 됩니다. 2024년도 9월 6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7,200만원까지 하락했지만 저는 7,600만원 부근에서 받은 대출 7,900만원을 전부 다 사게 됩니다. 총 4번의 대출을 내고 총 받은 대출 금액은 1억 2,400만원입니다. 현재 남은 대출 금액은 약 7천만원 정도 됩니다. 끝으로 대출을 내서까지 비트코인을 산 이유 3가지를 정리해보자면 공급이 무한대인 화폐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공급이 제한적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초년생 시절 시드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비트코인을 모으고 싶은 마음에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대출이라는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본인 상황에 맞게 받아야 하지만 무리하게 내서 비트코인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건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